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7억 1,82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액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 어린이정원과 개발 제한구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교통 호재는 여전히 강력한 호재로 좀 많은 분들이 손꼽고 있죠. 하지만 노선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가치가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하기 전에 이미 가격에 그 호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교통 호재에 맞물려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또 상권도 더 확대되는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잘 살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 하나하나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 일자리, 그리고 상권, 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투자처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래도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좀 불던데 점심 지나니까 또 덥네요. 오늘 이 더운 날씨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비할 일이 좀 있었고요. 또 현장에 좀 더 많이 돌아보면서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좀 했었습니다. 저 안 보인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혹시나 속이 좀 시원했었을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농담으로 좀 대체해 보고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집값 떨어져서 이번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보면 정부에서 실거주 유예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제 개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되려고 하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여대 야소인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 통과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많고 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갈피 못 잡고 국민의 의견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좀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문자 하나하나에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것만 좀 캐치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만 명확하게 알면 다른 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그걸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세법, 세무사들도 지금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1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이런 것들 딱 해서 우리 집이 얼마고 요거 내 수준에 맞는 것만 체크하면 되시는데,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서울에 있는 집을 파시게 되잖아요. 장담하는데 다시 서울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규제 있죠. 그리고 토지거래 또 계속해서 유용하다 보니까 전세기구는 또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야. 실거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득세 올라갔죠. 중과되죠. 양도세 올라갔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한번 팔면 요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집을 사면은 살 수가 있을 텐데 뭐 방법론적으로 안 된단 말이지. 워낙 나가는 게 먼저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보다 처지는 집을 사야 되는 거고. 뭐 더군다나 또 세제 개편안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도 있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한번 팔면 다시는 그 똑같은 집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 팔면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집은 살 수 있을지언정 요거보다 더 좋은 집 사기는 힘들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제 1시간 가까이 준비했으니까요. 상담 뭐 그동안 뭐 밀려왔던 상담들 못했던 상담 성심성의껏 다 1시간 동안 채워드리고 그리고 말미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핵심을 좀 찌르는 그런 내용들 미니 강의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이 너무 겁나서 세금이 겁나서 좀 성급하게 매도 계획을 세우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돌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 이야기는 참 겁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요즘 또 이 세금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 위해서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뭐 잠깐 뭐 방송을 좀 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상담을 많이 원하셨어 가지고요. 일단 이틀 정도 내일하고 모레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은 무료 상담으로 부동산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착순으로 좀 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뭐 충분히 뭐 그렇다고 5명 마감 뭐 10명 마감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분들 상담 시간은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내 집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뭐 자녀 명의로 또 집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처한 상황이. 세금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금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금은 받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내가 궁금증이 있다. 그렇게 크신 분들은 세무사 찾아가시길 바라고 그 이외에 부동산 관련 상담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틀만 무료 상담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또 좋은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그런 1대1 대면 상담을 무료로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좀 어수선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네.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중구에 갖고 있는 빌라가 전망이 좀 궁금해서 드렸거든요. 네, 서울 중구에 네, 어디쯤에 만리동, 좀 네, 만리동 일가 네. 54-4. 만리동 일가의 54-4. 여기에 지금 빌라를 하나,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가지고 계시는 거고 네. 투룸 거주는 네네. 안 하고 계세요. 예. 임대 주고 계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네. 여기가 좀 개발이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중구 만리동 1가의 이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리동에 제가 주소를 만리동 1가까지만 들었고요. 54-4요. 54-4번지요. 예. 네, 여기 있는 거 투룸 빌라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1년도 신축 빌라를 매수했거든요. 21년 1월에. 21년도에 신축으로 예. 투룸으로 예. 뭐 중구 쪽 이쪽이 직장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투자로 하신 걸까요? 그때 아들이 그쪽으로 혹시나 갈까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들이 지금 이쪽으로 안 갔나요?
예, 예. 아, 그래서 전화 주셨군요. 예, 그럼 예. 21년도에 매수했으면은 소유권 이전이 21년도에 하셨다는 소리죠? 예, 예. 그러면은 23년, 25년 전세 지금 연장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군요. 네네. 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기가 되겠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기 뭐 아드님 때문에 필요해서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아드님이 안 갔으면 당연히 매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예. 그런 마음뿐이 아니라 여기 또 당연히 좀 노후주택지고 서울역 일대가 개발을 하게 되니까 예. 또 개발에 대한 욕심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게요. 여기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어요. 뭐가 눈에 띄냐면 혹시 부동산 가서 상담을 좀 받아 보셨어요? 아니에요. 안 받아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여기 이제 만리동의 투룸 다세대인데 제가 두 가지가 눈에 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가 지금 중구는 맞아. 중구에 중림동하고 만리동하고 경계선이거든요. 예, 예. 그건 알죠? 예, 가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동이 중첩될 때 재개발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하게 되면 우리 집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노후주택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학교 빼고 아마도 이렇게 내지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리동하고 중림동하고 이제 거치기 중간이 개입이 돼 버리니까 요거에 가능한지를 하나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여기 대로변으로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대부분 그 우리가 일반 사무실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오피스 빌딩 네네. 그리고 근생 빌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이 지역 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첫 번째 거를 먼저 본다고 하면 일단은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이건 뭐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제가 그냥 괜히 궁금증 유발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동이 이렇게 중림동이라든가 이렇게 동이 겹쳐 있어도요. 재개발은 그냥 되는 겁니다. 구역은 한 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대방동, 신길동 몇 구역 이렇게는 못 들어보셨잖아, 그죠? 네네. 뭐 대방동 몇 구역, 신길 몇 구역, 아니면은 뭐 청파 몇 구역, 뭐 이렇게만 들어보셨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얘기는 했는데 동이 이렇게 겹쳐도 하나의 구역으로 될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걸려요. 뭐냐면 일반적인 재개발로 봤을 때 토지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근생이나 오피스 빌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블록 자체가. 네네. 우리 집만 따로 빼서 여기만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큰 오피스 빌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 하늘이 도운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역 있잖아요. 네네. 서울역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서울역 전체가 이제 개발을 많이 할 거예요. 2040년까지 잡혀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은 더 그거보다 빨리 잡혀질 거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CBD가 되는 거야. 즉 그냥 뭐라고 할까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생겨.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그 도정법 상에서는 여기가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토지 면적에 대한 그 동의, 그다음에 일반 뭐 주거 정비 지수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 보면 재개발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생겼잖아요. 민간 도심복합 개발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네. 민도복이라고 해서 민간 도시 복합 개발이라는 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얘는 법이 다르니까 요걸로 하게 되면 이쪽은 이 서울역이 여기서부터 500m 반경 안에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요 블럭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성장 거점형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 700, 최대 1,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이런 성장 거점형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가 특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성장 거점형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도정법으로는 개발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있어도 이 상태로 갈 텐데 이게 도심복합개발법이라고 한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해서 도심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성장 거점형으로 해서 여기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이라든가 일반 근생들을 그 성장 거점형 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용적률 높게 해갖고 나머지 주거지들을 엄청 높이 그러니까 50% 정도를 주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이거 가져가요 말아요 이게 궁금하시겠지만 여기 주변에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가져가셔도 좋다는 소리예요. 아, 단순한 결론을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거기 근데 저기 네, 여기 학교하고 그런 거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아, 없어요? 학교가 있으면 공원도- 오히려 나중에 아파트 생기면 더 좋죠. 아, 그리고 없다가도 갑자기 단위 면적당 고층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없는 학교도 지을 판인데. 아. 근데 이 기한은 좀 길게 걸리죠, 아직은. 네, 아직-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장사가 속된 말로 장사 다 잘 되는 곳이거든요. 아. 사무실들도 다 자기 돈이 있는 사무실들이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 건물들이 오래됐단 말이야. 노후돼 있기 때문에 예, 되게 성장 오래됐- 거점형으로 한다 보면 좋은 오피스 빌딩 지어갖고 너희들 일이 들어와 하면 안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뭐 어차피 이거 팔아서 전세금 빼주고 딴 데 가는 것도 참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버리는 이거보다는 여기 그냥 더 지키고 있는 입지 그 어떤 그 힘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아, 그냥 기분 좋게 가지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는 결론을 좀 길게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가져가 볼 필요 있다라는 조언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2018년도에 네. 송파동 97-30 투룸 그때 그 주임사로 네. 신축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제 8년 넘어가서 네. 이제 전세도 내년 2월이면 만기되고 이래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송파동의 97-30번지 여기 네. 투룸 다세대 주택을 2018년에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8년 차가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 좀 가져가야 하는지 임대사업 만료될 때쯤 매도를 좀 해야 하는지 한번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더웠잖아요, 올해.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잘 지내는데 궁금해가지고 이게. 네? 이 전망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더운 세금 것도 때문에. 몰랐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이게 고민이에요. 네, 일단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송파역 이제 여기 송파 역세권 1번 출구로 나가면 있는 건물이 되겠고 요거 투룸 다세대 주택 2018년에 샀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주임사 해가지고 지금 이제 8년 차 되는 거고 네, 넘었어요. 예, 2년은 더 그러니까 10년 채워야 되시는 건 아시잖아요. 10년을 채워야 모든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다 올곧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네. 8년은 하셨지만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송파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송파가 사실은 도로도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접도율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노후되면 그냥 바로바로 허물고 새로 집을 지니까 노후도 유지도 뭐 오래되지도 않고 중간에 개별적인 개발들도 많이 해갖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에서는 상당히 뭐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북에 비해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심복합개발법이라고 해서
지금 송파가 아마 제일 핫할 거예요. 이 송파구 자체가.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좋다라는 소리예요. 네. 네, 이해돼서 왜 우리가 바람 불 때 연날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송파 자체가 저쪽 위에 종합운동장 쪽부터 잠실동부터 바람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 이제는 20년 노후도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높이 주게 되는 도심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공공도 아니고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를 많이 안 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뽑아도 되니까 이거 웬걸? 야, 우리도 재개발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설설설설 불어오는데 거기에 가장 큰 송파구 사람들의 어떻게 마음을 그냥 팍 쳤던 어떤 트리거가 된 건 뭐였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분들과 빌라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야. 네. 2018년에 아파트 샀던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야, 몇십억 올라서. 근데 맞아요. 빌라 샀던 사람들은 그냥 꽝이야. 이해되시죠? 네. 이 상대적인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송파는 뭐 강남 3구잖아요. 맨날 말하는 게 강남, 서초, 송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3등이라는 소리야.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1등인 거고.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부분 대비 빌라 가격의 상승 분이 쫓아보질 못하니까 이 상실감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재개발 요거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옛날에 반대했던 사람들, 즉 임대 주고 월세 조그만 거 그냥 이렇게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씩 줬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가구로 해가지고 내가 16세대 중에 주인 세대 있고 한 12세대, 4세대를 세주는 사람들, 월세 받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냐면 다가구라고 해도 주택들 옛날에 그러니까 4층, 5층 이렇게 지어가지고 자기 주인 세대 살고 한 4채, 5채 이 정도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채당 뭐 20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뭐 1억 벌었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15억이 올랐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상대적인 상실감이 커서 이번 기회에 재개발을 하자라고 막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는 좀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잖아. 이주 세력들이 한 번에 나오면 이건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 먼저 시작했던 잠실이라든가 삼전, 그다음에 뭐 석촌 이런 쪽으로 하면서 거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즈음에 이제 송파 쪽으로 내려오실 텐데 여기 보면은 블록도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뭐 명문학교들 다 끼고 있으면서 초역세권에 여기가 주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20년 노후도다 보니까 여기가 노후도 아무리 못 잡아도 80% 이상은 잡히거든요. 노후도 자체도. 네. 그러면서 집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들보다 유리한 게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잖아요. 뭐 들어가는 원재료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볼펜을 저기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저쪽에 뭐 도봉동에다가 갖다 이걸 똑같이 팔면 거기는 15억 이상을 팔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25억에 팔아도 불티가 나듯이 팔리잖아요. 네. 그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 모시는 헬리오 시티의 한 85%, 90%의 가격만 해서 여기 일반 분양 가격 한다면 여기 10,000대 1이 넘어갈 거야. 100,000대 1 될 거야. 그 정도로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 책정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데 도심복합으로 하니까 용적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욕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8년 기다렸는데 뭐 앞으로 8년 못 기다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네. 이거 하나 던지면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잖아. 여기 한번 던지면 서울에 다시 못 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세요. 네네. 아파트 쓰면 맞습니다. 최고잖아요. 송파역에 그냥 초중고 다 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상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생기셨어요. 조금 더 보유해도 좋다,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좀 보유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또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집이 135-8번지 중국성에 있는데요. 네. 집이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이거 거주하시는 집이세요? 네네. 중곡동의 135-41번지 맞으실까요? 48. 48번지. 48. 48. 135-48번지. 135-8. 그냥 8번지. 예. 135-8번지에 거주하고 네네. 계시는 거고. 네네. 그래서 요즘 중곡동 분위기가 조금 좋아서 계속 좀 가져가도 네. 되는지 궁금하신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예, 잘 다녔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 인천 쪽에 갔다 왔어요. 인천으로. 예. 네, 짠 바다 냄새 좀 맡으셨고 좋네요. 더위도 이렇게 잘 네. 좀 해소하시고 예. 이제 부동산 고민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네. 요 바로 앞에 분 통화를 했는데 혹시 예. TV 보고 계셨으면 아실 텐데 그분은 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더운지도 모르고 예. 살고 계신데요. 예. 아이고 그만큼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일단 네. 제가 주신 주소로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군자역 위쪽에 용마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네요. 예, 바로 옆에. 예. 예, 그 바로 붙어 있고 뭐가 고민이세요? 여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6년 전에요. 6년 전에. 네네. 6년 전에 이거 매수하셨을 적에는 그냥 사 두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투룸이에요? 스리룸. 쓰리룸. 그러면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기도 한다. 아니면 집은 이거 하나세요? 예, 지금 하나 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하나예요. 예. 그러면 네. 지금 중곡동이 바람이 좋잖아요. 네네. 광진구가 저쪽에 자양동에서 이제 개발의 붐이 중곡동으로 확 옮겨 붙은 거거든요. 네네. 마포로 치면 마포 한강변 말고 저쪽 아연, 북아연 그러니까 예. 이쪽으로 그냥 바람 분 것처럼 그렇게 예. 중곡동에 바람이 분 거예요. 예. 물론 위쪽으로 넘어가면 중랑구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개발되는 곳도 중랑구 쪽으로는 뭐 임대들이야 대부분. 예. 그러니까 개발되는 것들이 전세 임대, 장기 공공주택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냥 네. 원래 중랑구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임대가 많아서 신내동 일대도 임대가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질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중랑구는 계속해서 그렇게 특화적으로 공공으로 자꾸 가는 게 저는 조금 가슴 아프기는 한데 예. 일단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행정구역상 광진구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갛고 파랗고 색칠돼 있죠 막 이렇게 보시면 예. 무슨 소리냐면 네. 여기가 지금 뭐 신통기획 진행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추진 여기 신통 네. 지금 추진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으로 해갖고 다들 이번 기회에 그냥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서울의 아파트 입주 기회 갖자라고 해서 너도나도 지금 이번이 기회다 하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개발에 대한 바람이 살살살살 잘 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집을 보니 예. 우리 집이 군자역을 기준으로 해서 네. 요쪽에 저 8번 그러니까 군자동 쪽이라든가 저쪽에 예.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해서는 상권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너무나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개발이 용이하지는 않아. 뭐 네네. 시간이 가면은 개발이 될 수는 있겠으나 예. 그런데 우리 집을 보면 주변이 주택가단 말이야. 용마초등학교 예, 앞쪽으로 예, 해서 예, 그렇잖아요. 예. 여기 네 블럭으로 나눠서 군자역을 중심으로 4개의 블럭으로 나누다 보면 예. 지금 보유하신 쪽이 제일 주택가야.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근생들이나 상가들이 많이 껴있고 하면은 힘들다라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택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 빌라 있어봐야 1년에 1억이나 1년에 1억이 뭡니까? 1년에 1,000만 원 오르면 잘 오르는 건데. 예. 그런데 아파트로 지으면 그냥 바로 10억 이상이 뚱 떠버리니까 예. 엄청 기대심이 큰 거잖아요. 예. 그런 기대심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는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예. 두 번째는 이 주변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으니
네.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치자고요. 그냥 한번 가정을 네. 해보면 여기보다 우리는 지금 다른 지역들보다 우리는 초등학교 끼고 있지요. 뭐 학교가 좋고 나쁘고 떠나는 거예요, 일단. 예, 예. 초등학교 끼고 있고 여기서 속된 말로 넘어지면 코 닿을 때야. 자빠지면 예, 코 닿을 예, 때라거든요. 그러면 초역세권에 초등학교 끼고 있는 아파트 블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건 여기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된 것들이 뭐 18억, 뭐 17억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20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입지가 더 좋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비해서 우리께 더 입지가 좋은 데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군자역 2번 출구에서 5m 좀 600m 정도 되거든요. 아니 여기를 꼭 근데- 굳이 도심 복합 개발 이런 걸로 할 아.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그냥 여긴 신속통합 재발,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로 가도 충분한 거야. 그래서 주변도 다 지금 신통기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D2 구역이나 여기가 다 신속성을 됐는데 네.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네. 여기 분들은 일단은 의지가 이 지하철에서 여기서 먼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난 아파트로 그렇죠. 예. 개발해갖고 아파트 값이라 집값이라도 너보다 더 비싸게 빨리 받을란다 해서 원래 여기서 먼 곳부터 더 사업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까이 있으면 편하잖아. 일단 여기서 가깝고 쟤들보다 우리 집이 훨씬 가까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 집 뒤에 나보다 더 안 좋았던 멀었던 곳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배가 아픈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집은 입지가 훨씬 좋아. 우리 블럭은.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20억 되면 우리는 21억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게 마음 가지실 필요 없는 거고 주변이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면 네네. 요 블럭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 옆집에 사시는 분도 야 우리도 이제 개발하자라는 마음 붐이 인다고. 지금은 조용할지언정. 예.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실거주하고 계시니까 기분 좋게 예. 실거주하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기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의 상담이 좀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기분 좋게 보유하면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628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방송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개포동 재개발 3구역을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개포동 이야기를 보고선 또 연락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소장님? 네, 개포동 요즘 문의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계시는데 개포동은 지금 물건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그냥 간단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강남구의 하단 쪽이란 말이야. 저쪽에 자곡동 이런 거 말고 강남구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 하단 부분 대치동과 개포동이 이제 하단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개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탄천 왼쪽으로 해갖고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 기준이에요. 동쪽부터 개발에 대한 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거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 곳들은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진행을 해서 나머지 표시가 안 된 지역들은 다 재개발로,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마치고 신축 아파트들로 다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요 안 되는 곳에 처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처럼 옆에 트레인이 하나 올라가 있으면 그냥 크레인이 올라가 있으면 그 옆에도 계속 공사가 되는 거예요. 불편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치듯이. 그리고 옆에 고층 빌딩 올라간 거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 배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될 때는 바람부로 순차적으로 쭉 되는데 이렇게 쭉 되면서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게 다 개발이 된 거야. 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어디냐?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 구룡역 밑에 저층 노후주택이 남아있는 유일한 그 블럭들이 구룡역 밑에 있는 요 블럭. 요 블럭이 유일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레미안 포레스트 왼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포 1, 2, 3, 4 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는 곳들. 요 두 개의 그 빈 어떻게 저축 노후 주택지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먼저 구룡역 앞에 여기 남아 있는 곳을 본다라고 하면 까치공원 있는데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재개발을 기대하시면 안 돼.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그래서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는 1종부터 준주거까지 요 작은 면적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특히나 준주거 땅이 이 전체 블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는 높이 지어갖고 그냥 임대 이익 얻는 게 장땡이지 무슨 이거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가보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대부분이 준주거 땅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고층화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개발할 수도 없는 거야. 중간에는 1종 있고 나머지 뭐 2종 7층 이하 땅이 있고 그러니까 섞여 있단 말이에요. 3종 여기 일부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갖고 개발하는 개발 이익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해. 그리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단독에 대한 주민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동의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죠. 여기는 이 상태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라고. 저축노후주택지라고 해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대신 여기는 다르게 생긴 거예요. 여기 개포동의 이제 마지막 개포동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양재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개포동의 마지막인데 개포동은 주거 중심이란 말이에요. 주거 중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문화 생활권이야. 그래서 개포도 마지막으로 왜 다 아파트로 됐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한 번 진행했다가 무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과거에 나눠졌던 구역별로 해서 지금 1구역은 연번 부여가 돼서 여기는 속도 자체가 근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행했다가 한꺼번에 좀 무산이 됐어 갖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추진하면서 뭐 하면서 하는 그런 뭡니까?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원래가 개발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포위 사거리라고 해서 위례 과천선 저기 압구정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과천과 위례로 빠져나가는데 여기 생기게 되면 어찌됐든 4구역이 제일 1구역이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빨리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1구역은 지금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고 나머지 2, 3, 4구역도 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1구역이 가장 발빠르게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연번 부여가 돼서 큰 문제 없으면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들어가기에는 높은 금액으로 좀 주고 들어가셔야지. 일단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아파트로 지어지면 어디냐? 3구역, 2구역 상단, 4구역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구역은 근데 여기에 뚜껑촌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공땅이 많아. 시땅이 많아서 여기는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가 많이 섞여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2구역이 되는데 2구역은 구역은 되게 넓은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준주거 땅, 3종 땅, 이 앞에는 또 대로변으로 해서는 또 비싼 땅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빠져나갈 것 같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주거 지역 위주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역은 그래서 바로 대로변 쪽에 인접해 있는 거 하나 두 블럭 이하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주택가들을 좀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데서 제일 안심되는 게 3구역이죠. 3구역 같은 경우는 국악고등학교 위에 뒤에 달터 근린공원 끼고 있고 한 300m 반경에 새로운 역이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로 다 민항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뭐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 투자 여부 3구역을 물어봐 주셨네요. 3구역은 저는 제일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다. 그래서 사실은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한 투자 금액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할 텐데 아니면 3억 전후 할 텐데 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지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포동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개포동 구역 중에서도 또 주의해야 할 구역들이 있지만 보셨던 구역은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빠른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상담 전화와 문자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또 김종희 소장이 그동안 여러분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꽤 오래 못 가졌죠. 그러다 보니 또 마음을 더 깊게 내주셨습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 세미나가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역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집을 가진 사람도 불만,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김종희 소장과 함께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각종 개인 방송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방송을 보게 되면 너도 나도 나와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막 이거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분석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요. 세무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상황에서 이거 분석만 하다가 그냥 헷갈려서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괜히 골치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약해갖고 이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 안대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뭐 가장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종부세, 이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뭐 시가 40억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거 세제 개편안을 축약해 보면 시가 40억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종부세들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시가 30억 이상들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점진적 증가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고, 시가 15억 이상은 사실은 종부세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내 집이 15억도 안 되는, 아니면 16억, 17억 되시는 분들이 엄청 걱정을 하는 거야. 그분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내 집 제발 올라가요로 기도를 해야 될 판에 종부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소린 거고요. 사실 요걸 좀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서초구의 원베일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요거 84제곱미터 전용, 요거 같은 경우 재산세 올해 26년 기준 재산세로 보면 대략 1,000만 원 돈입니다. 900 얼마인데요. 1,000만 원 나오고 종부세가 1,900 얼마인데 대략 2,000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3,000만 원 내는 거야. 3,000만 원. 이거 28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세부담 상한이야. 그러면은 2배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면 종부세가 올라갈 텐데 이거 곱하기 2하면은 4천인 거야. 그러면 합쳐도 한 5천만 원 조금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두드러 맞아도 84제곱미터 하나 내가 1주택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종부세로 낼 텐데 12월 달에 낼 때 이거 그러면 원베일리에 사시는 분들이 3천만 원이면 월에 250만 원 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인데 250만 원 세금 내는 게 그 수입이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분들이 원베일리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세부담 상한마저도 뭐 5천? 그러면 한 400만 원씩 뭐 빼놓으면 되네.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사람들 들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게 좋아. 그래서 사실은 종부세 때문에 막 걱정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물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요, 종부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 같아요. 양도세. 무슨 소리냐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구차? 그거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전용 111제곱미터짜리들, 그러니까 35평인가 나오는 건데, 그거 보면 걔네들도 지금 거의 비슷해요. 종부세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요거 제 지인도 갖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일단 10년만 보유하면은 장특공제라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봐. 이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완전 폭탄이 이건데, 내가 10년, 15년 그 전에 이 집을 산 거야. 10억에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뭐 90억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80억
이게 양도 차익이 난 거야. 근데 이거를 올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는 팔아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지금 이거를 팔면 80억 거의 공짜입니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거의 세금 안 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12억까지는 비과세지요. 거기에 나머지 그러면 68억인가요?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받잖아요. 그럼 80%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서 80%를 또 공제를 받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유한 이런 것들로 해서 하게 되면 양도세 얼마 거의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 거의 안 내. 그러면 이 이익이 큰 거지. 여기에서 뭐 종부세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족 단위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하고 노인네 2분 아니면 한 분이 이거 뭐 전용 184제곱미터 이런 것들 막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럼 그런 것들이 물건이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분들 자식들은 다 옆에 동 사고 있어. 살고 있어. 나만 이 큰 집 갖고 있다가 괜히 이거 두드러 맞을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내는 거,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서 이분들도 또 그러니까 팔아서 그냥 집을 안 사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건데 이분들도 어딘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기 어디 양평 이런 데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네들 커뮤니티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옆동 아니면 바로 옆에 아파트, 바로 삼성동이나 뭐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로 가죠. 그게 훨씬 이익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어쨌든 집이 나오지를 않아. 강남은 더 요새로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양도세에 대한 장특공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비싼 가격으로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요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데 무슨 소리냐면 서울의 주택 자체가 지금 한 450만 가까이 448만인데 정확하게 이 중에 아파트가 195만이고요. 비아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220만. 나머지 이제 오피스텔로 되는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 30만 호가 되는데 다 공이 서울의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다 지금 착공이 감소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위 1%, 그러니까 하위 1분위부터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에 드는 가격들, 하위 20%에 드는 가격들로 해서 보통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아래쪽에는 뭐 노도강이 되겠죠. 위에는 강남 3구가 되겠고. 그런데 지금 착공이 아파트도 감소를 했지만 빌라는 75%, 4분의 1이 그냥 4분의 3이 감소가 된 거예요. 오피스텔은 뭐 이거 주택으로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면서 거의 안 짓습니다. 오피스텔은. 빌라 같은 것들도 전월세 사고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짓지를 않고 또 팔리지 않으니까 재개발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1분위 하위 그 20%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의 임대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위 20%에 있는 뭐 4분위, 5분위에 있는 상위 20%, 이 가격들 상위 40%에 있는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은 어떻겠냐? 그럼 여기는 당연히 보유와 거주의 이익인데 지금 거주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보유의 이익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그냥 거주할 것 같으면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지. 왜? 비싼 것부터 일단은 똘똘한 한 채가 이 아파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들이 이걸 팔겠어? 안 팔아. 그냥 들어와서 살아. 10년 그럼 버텨야지. 비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10년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1주택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요 탄탄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정세로 머무르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멀리 안 가. 그 바로 옆에 있는 2분위, 4분위, 3분위 쪽으로 오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을? 임차 금액을. 그러면 집 없는 서름은 더 커지겠죠. 요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모처럼 배워서 좋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임대차와 관련된 전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임대차 불안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내일과 모레 소장님과 함께하는 1대1 상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